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아쉬웠고 잘 가라. 5월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소가 5월 한 달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서 더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나온다고는 하지만 5월 달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이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도 830포인트고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움직임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지금 매도 규모도 개장 때보다 살짝 더 늘어났고요. 다만 기관이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 살짝 늘어난 3,800억 원 매수 우위 포지션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입니다. 코스닥에서도 팔자, 거래소에서도 팔자. 최근에 현물시장, 선물시장에서 차익 매도 거래를 하면서 우리 지수 압박을 상당히 많이 안겨줬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선물시장에서는 4천억 원 정도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확실히 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화장품 그리고 저밸류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52주 신고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반도체의 빈자리를 화장품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움직임이죠. 실리콘투도 오늘 정말 가파른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KT, 그리고 JB금융지주 같은 이 금융권 종목들도 계속 좀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데 JB금융지주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자, 어떤 종목을 파냐면요. 반도체 투톱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이 재밌는 게 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인가 싶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투톱에 대해서 접근 포인트가 좀 달라졌을지 관점을 체크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이 파는 것과 반대로 투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같은 결로 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저밸류 섹터입니다. SK, 현대차, KB금융, 그리고 기아,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시중은행 종목들을 상당히 외인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많이 담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의 매수 우위 포지션이 상당합니다. 자, 현재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JB금융지주가 현재 6%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 기관의 꾸준한 매집 속에서 KB금융도 이전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시는 거 확인해 보셨고 이 반도체 화장품 쪽에 수급이 빠진다면 과연 이 저밸류 쪽, 특히 금융 쪽으로 시선이 다시 쏠릴까요? 그런 포인트들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사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앞서서 외인 기관이 샀던 종목들 다 묶여있죠. 화장품도 있고요. 저밸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 섹터 안에서 화장품, 여행주, 카지노 이렇게 온기가 점점 다른 테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최근 리포트와 함께 오늘 8% 급등 나오고 있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장품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도는 움직임이죠.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종목 빼고 너 아직 바닥이네 싶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한해서 오늘 좀 급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최근에 한중 FTA 모멘텀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삐아, 애경산업, 뷰티스킨 같은 종목들도 최근의 흐름을 유지하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여행주 스탁도 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보신 것처럼 오늘 1,720원대 터치 나오는데요. 최근에 정말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겪다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과연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 받아보고요. 하나투어부터 항공주들, 여행 관련주들 전부 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거기다가 의료주도 오늘 굉장히 잘 갑니다. 미국 증시에서 갭, 의류 아시죠? 그 갭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갭 직결주로 꼽히고 있는 JS 코퍼레이션과 한세실업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한 노블렌드라고 읽어야 될까요? 노브랜드도 오늘 조회 상위단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화장품의 수급이 또 의류주, 이렇게 소비주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10 이어가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이라 그런가 뜨뜻미지근하고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6월 달에는 또 새롭게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종목들 하나씩 접근 포인트 잡아볼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팔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살짝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SK하이닉스 사세요, 사세요 좀 외쳤었는데 사실 차트상 자리만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인 건 삼성전자. 바닥을 이제 터치하나 싶은 느낌이고 SK하이닉스는 약간 떨어지는 칼날의 느낌이거든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세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사모아야 되는 단계.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 여기서 반등을 바로 줄까? 이건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72,000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으시면 없는 분들은 비중을 늘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변동성이 원래 예전부터 삼성전자보다 컸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한 3% 조정받은 거를 그대로 좀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 하이닉스가 가장 빨리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빠지는 거를 지금은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엔비디아가 3% 빠진 걸 가지고 의미 부여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거고요. 미국 시장도 좀 어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을 때 여전히 같이 팔겠죠. 이 수익 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정도.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분야에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요? 소비재 쪽으로 많이 이제 몰려갔죠. 예.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는군요. 예,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칼날이라도 그 칼날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찍은 건가요? 바닥을 잡아간다고 봐야죠. 이제 바닥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예. 항상 왜냐하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항상 나오죠. 계산상으로 얼마까지 이렇게 바닥을 얘기해도 그거보다 더 빠졌다 올라가는 거고 항상. 근데 지금 자리는 아마 추세가 지금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한 72,000원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 2, 3,000원 정도 4,000원대가 밀린다든지 하면 조금 더 물량을 모으셔도 저는 괜찮다. 어차피 삼성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멘트들이 요즘에 많은데 지나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72,000원 정도 바닥으로 열어두고 있다. 계속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나스닥 기술주 조정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피로감도 느껴지고 차익 욕구가 좀 강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HBM 쪽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테크빙도 잘 가고요. 물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지만 그렇죠. DI도 잘 갑니다.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HBM 테스트가 더 중요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장비주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테스트죠. 테스트 장비. 네, 테크윙은 대표이사가 지금 매수를 했고요. 곽동신 부회장을 따라하는 한미반도체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 때문에 더 좋아지려나 보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DI라든지 이제 반도체 HBM 검사 장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이미 납품하는 테크윙,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되는 게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수율 싸움이고요. 이게 지금 TSMC가 왜 인텔이 못 따라가냐, 지금 삼성전자 못 따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EUV 장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TSMC 장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효율도도 제일 높습니다. 장비 한 대에서 뽑아내는 그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수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수율을 높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인텔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적자나는 이유가 수율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수율 싸움이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을 잘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수율의 문제, 그다음에 일정 부분 테스트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엔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검사단을 늘리고 뭔가 공정을 개선하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오늘 DI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YC도 지금 갑자기 확 올라오죠. 이런 네. 종목들도 결국엔 삼성전자 관련돼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하이닉스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뭐 하이닉스는 뭐 지금 계속 좋은데 뭐 지금 좋은 거고 삼성전자는 수율 개선하려면 뭔가 계속 고쳐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장비들이 도입될 거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아까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길게 해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약간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랑 좀 겹치네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수율 잡고 HBM 통과하는 이제 그 이벤트만 보면 이게 뭐 거절됐는데 바로 다음 달에 되고 뭐 그 다음 달에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분기 정도는 텀을 그렇죠. 두자. 한 분기 정도의 텀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투자는 매일 하니까 주가가 매일 변동하니까 되게 뭔가 기업이 매일 바뀌는 것 같지만 기업은 적어도 뭐 3개월,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이렇게 뭔가가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율 싸움에 아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프로브카드 종목들 보자 하셨잖아요. 예, 예.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TSE, CNS, 마이크로투, 나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도 있으세요? 뭐 지금은 여전히 뭐 삼성향으로는 TSE를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뭐 타이거 일렉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TSE, 타이거 일레 알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없어서 못 판다고. 네. 근데 그 좋은 리포트 이야기가 사실 이번 주 내내 나왔는데 주가 반등은 미미하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 이수페타시스 샀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요 하고 되게 답답해 하십니다. 더 사시면 됩니다. 더 사요? 그냥 계속 사요? 예. 어차피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5일 조정 받다가 20일 조정 받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원대부터 매매를 했는데 네. 이 흐름이 굉장히 플렉세이션이 심합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니까 좀 지금은 좀 조정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도면 거의 조정이 다 끝나지 않겠나 이수도 다음 주면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 좋습니다. 오늘 정도면 조정 끝났다. 우리 답답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렸을 한마디가 더 빠질 아닌가?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갑자기 거죠.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2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가 새로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네.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조정은 기술적으로 끝난 것 같다. 제가 올해 봐왔던 이수페타시스의 패턴이라. 알겠습니다. 5,000원부터 이제 지켜보셨던 이수페타시스 오늘로써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수 기회 잡아봤고요. 자, 계속 이 HBM 쪽만 집중을 받고 있는데 사실 HB가 PC 쪽의 실적이 2년 만에 개선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선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뭐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다음은 이제 PC의 업황 개선일 텐데 그 PC가 언제 많이 팔렸냐면 네. 코로나 시기 때 많이 팔렸습니다. 왜요? 집에 있어서 할 게 없으니까 컴퓨터를 다들 컴퓨터를 많이 샀죠. 그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엄청 올랐죠. 그 이후에 벌써 그게 교체 주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샀던 것들이 이제 뭐 교체 주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HP는 폭등했는데 델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델은 이제 뭐 가이던스를 잘못 좀 낮춰서 얘기하면서 장외에서 빠졌는데 시간 외에서 빠졌는데 여전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애플이 다음 달에 이제 곧 개발자 회의를 하죠. 네.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맥북 관련돼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화두는 결국에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NPU 칩을 더 성능을 늘려서 기능을 확장시키느냐에 이제 그게 아마 그 중점일 거고요. 그다음에 PC도 마찬가지로 지금 AI 기능을 계속 탑재할 겁니다. HP도 할 거고 더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랑 AMD가 또 하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PC용 칩입니다. PC용 칩도 기능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거를 감안해서 그러면 연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래픽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PC 산업도 또 한 번에 이제 천천히 올라오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PC 수요 교체에 따른 일반 레거시 반도체들의 수요 급증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쪽도 그렇죠. 모바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뭐 약간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예. 어쨌든 AI 때문에 갑자기 주목받고 이렇게 급등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 미국에서도 PC 모바일 쪽 종목들이 집중받으면서 아예 쪽 레거시 쪽에 HBM을 제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전혀 학원을 없습니다. 네, 예, 학원. 전혀. 알겠습니다. 예. 당분간 그러면 없을 겁니다. PC랑 모바일 쪽이 이제 살아나면 예. 온디바이스 AI 탑재니까 아예 그냥 온디바이스 AI 지금부터 사모으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왜 어렵냐면 투자하기가 네. 그게 자기들만의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수혜주가 달라질 수 있고. 목석 가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행히 이제 HBM은 되게 편한 게 그냥 HBM이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옛날 D램 이런 거, 랜드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온디바이스 AI는 MPU를 확장시킨다. 만약에 이제 뭐 M4 칩 이런 데서 확장시키고 그 AP 칩에다가 MPU 기능을 더 집어넣는 건데 그런 설계는 애플이 직접 하고요. 삼성도 직접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어떻게 어떤 수혜주가 있느냐를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디자인 하우스 정도 뭐 그다음에 뭐 IP 회사들 뭐 이런 이제 같이 협력 업체들이 조금 부각받는 거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가온칩스 최근에 반등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왔죠. 아주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네. 예, 이쁘게 또 고개를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잘 고개를 지지받고 있네요. 단기선에. 예, 고개를 또 한번 또 버쩍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온 전선이 아니라 가온 칩스입니다. 예, 가온 칩스. 가온 칩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저희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네. 화장품.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이거 끝물 아니에요? 끝물 아니에요? 했는데 뭐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롯데관광개발 급등하고 소비주가 뭐 의류부터 뭐 화장품, 여행, 항공 다 난리 났습니다. 화장품은 더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끝물이에요? 이게 뭐 예전에 뭐랑 똑같다는 느낌이 드냐면 네. 전력기기 초반에 많이 올랐을 때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초반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한참 많이 올라서 올 네. 초에 이제 그만 가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저도 그때 조정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정이 안 나오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예, 근데 화장품도 예전에 화장품이 한참 붐이었던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그때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더 갈 수 있는데 화장품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되지 않겠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끝물 같은데라는 분도 계시고 6월 말, 7월 초에 피크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네. 어떤 전문가도 그걸 예측할 수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동안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에 잘 팔리는 특히 미국 시장이 개화됐다는 의미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실적으로 그게 확인되면서 실리콘2가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네. 또 이건 유통이죠. 근데 이제 미국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 또 어제 아까 갭 뉴스 말씀하셨는데 갭이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옷도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갭이 그 애들 갭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올드네이비부터 시작해서 바나나 리퍼블릭 많은 브랜드들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온 오프라인 모두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예. 실적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적이 좋으면 그 때만 잘 갈 수 있는 건데 개화했다라는 건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좋아졌는데 항상 소비라는 게 사다가 갑자기 확 안 살려면 내가 돈을 못 벌거나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어려워져야 되는데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있다가 없으면은 그쵸. 씀씀이를 줄이기가 그래서 힘들죠. 예전에 뭐 재무 설계 이런 것도 제가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가장 핵심이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라고 얘기하는데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화장품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또 갑자기 또 지금 재부각되고 있죠. 중국 모멘텀이요. 네, 중국 모멘텀. 그다음에 중국의 입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걸 오늘 반영하는 게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드디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명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명동 시내에 지금 점포들이 거의 꽉 찼습니다. 줄 선다던데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빈 점포가 1층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사실 꽉 찼고 그중에 또 화장품 매장들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한동안은 과자 매장들이 많았는데 과자 매장들이 없어지면서 화장품 매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예전처럼 뭐 중국 사람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게 오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미국발 이슈 플러스 또 이제 중국 모멘텀, 그다음에 국내 이제 관광객 수요 뭐 증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간다는 거예요, 화장품이? 한 20, 30%는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화장품은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오늘 또 집중받는 의류나 여행, 항공 안에서 또 더 갈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까? 출발하는 섹터. 그러니까 의류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류? 예, 네. 의류 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류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갭이 좋으니까 뭐 한세실업, 뭐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상장한 노브랜드 네. 다 지금 갭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게 근데 갭만 그런 게 아니라 갭이 좋으면 미국의 다른 브랜드들도 좋겠죠. 예, 그래서 같이 좀 확산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카지노가 조금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롯데관광개발의 예, 롯데관광개발 필두로.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 이상은 충분히 업사이드 있다. 업사이드 30% 예. 열어두신다. 오늘 좀 대답이 시원시원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밸류 하나 또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인 기관 수급이 다 저밸류로 들어오거든요. 이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보시나요? 저기는 그 느긋하신 분들만 가시는 게 맞고요. SK는 이혼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네, 그 자사주 매각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자사주 소각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이제 뭐 배당도 많이 해야 되겠죠. 위자료 주려면. 근데 KB금융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주, 그다음에 증권주, 보험주 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업태거든요.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빨리 참여한 게 지금 키움증권이죠. 나머지들도 다 빨리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만 보시는데 좀 지루하신 분들은 좀 안 사시는 게 맞고요. 좀 내가 느긋하게 난 목표 수익률이 낮다,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쪽에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분쟁 일어날 가능성 있나요? 그럼 주가도 오를 텐데. 분쟁 이게 지금 이제 법원 판결이 이제 현금으로 주라고 했잖아요. 네. 예. 주식을 쪼개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배당을 많이 늘리거나 뭐 다른 이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플랜을 열심히 가동하겠죠. 예, 그래서 주주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